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블로그 글에도 썼는데 좀 간절함? 예, 간절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제 저한테도 상담도 오시고 제 지인들도 이제 연락들도 오셔서 제 유튜브를 보고 오기도 하지만은 뭐 다른 분한테 얘기를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거는 어 정말로 간절한지부터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제 유튜브 방향이 소액으로 돈 버는 얘기 때문에 뭐 돈도 많이 얻고 그리고 뭐라도 좀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간절한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간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저한테도 막 도와주세요 뭐 진짜 간절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간절하면은 일단은 그냥 결론적으로 행동을 하셔라. 예.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겪었을 거라는 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다면은 생각할 시간조차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일단은 행동을 하셔라. 그렇게 환경이 안 좋고 간절하신 상황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까지 오면은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고 실패가 두렵다고 하면은 저는 얘기를 해요. 덜 간절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은 제가 10대 때 강남 8학군 살다가 20대 때 집이 아예 부도가 났어요.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암 수술하고 뭐 뇌과리라고 하죠. 뇌혈관 수술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몰랐어요. 이 병원비 폭탄이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는 저도 몰랐던 게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병원비 폭탄도 맞아봐서 굉장히 뭐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살았죠. 이제 뭐 집 부도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월세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부도 나서 이제 월세집을 갔다가 집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명도소송 예, 걸어가지고 거의 강제집행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제가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때 야간 알바를 하고 아침에 한 8시인가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뭐가 막 밖에서 막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동행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진짜 이 정도까지 되면은 집이 정말 상황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 정도까지 안 좋아지는구나. 왜냐면은 되게 저는 잘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뭐 딱히 돈으로 너무 힘들어 보고 이런 적은 전혀 없었다가 20대 때 완전히 이게 상황이 너무 뒤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교도 9년 다녔거든요. 이게 9년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부 4년 다녔고요. 휴학을 군휴학 3년이랑 일반 휴학 2년을 해가지고 5년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 다닌 것보다 휴학이 저는 더 길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게 뭐 알바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뭐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자격증을 따서 좀 취업을 조금 쉬운 루트 조금은 안정된 루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9년을 다니고 제가 취업도 사실 겨우 했거든요. 겨우 했는데 이제 경기도에 그 시흥에 시화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차는 그 블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일 집이 싸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었어요. 이제 요즘엔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500이 아니고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한테 그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취업을 했는데 내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도 사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뭐 나아질 기미도 없고 뭐 월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직장 다니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어요. 그때 3,800 받았거든요. 3,800 받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정신이냐고 대출 받아서 무슨 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냐고.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예. 가족 병원비를 못 낼 정도고 정말 집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제가 그때 간절함이라는 느낌을 진짜 거의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처음. 그래서 그때 루틴이 그냥 회사 일하고 퇴근하면 뭐 임장 가거나 뭐 부동산 강의 듣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막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강남역 가면 이제 신논현역 교보문고 있죠? 예, 그쪽 교보문고를 가서 이제 베스트셀러 책도 있고, 왜냐면 책 사는 돈도 아까웠으니까 책 읽고 강의 듣고 뭐 임장 가고,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돈이 좀 떨어지니까 또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에어비앤비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때 당시에 주위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뭐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그게 되겠냐, 그러면서 진짜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넘어가는 사업은 제가 할 수도 없었고, 뭐 요즘에 많이들 이제 눈에 보이죠.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그런 거는 저는 쳐다도 못 봤어요. 심지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도 저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보다 그냥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 게, 진짜 잠자는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네, 그래서 몸도 조금 안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떡합니까?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말 그런 병원비 폭탄 맞아보고, 뭐 법원에서 문 따고 그 명도 소송 당해보고 하면은,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 중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서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시거나, 뭐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막 이제 좀 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돈적으로 힘들어진 상황까지 간다? 예,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퇴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퇴사를 한 지 이제 한 4년 됐지만은, 제가 퇴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고, 처음에 부동산 투자랑 사업이라는 게, 이게 집이 너무 밑바닥까지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 정도의 밑바닥은 제가 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데,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흑수저라고 하지만은, 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으로 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자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은 게, 문 열면 고압선이 보였고, 그리고 고압선 지나간다고, 전봇대 지나간다고 한전에서 전기요금도 50%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고, 집에 몸 안 좋으시지, 어머니 몸 안 좋으시지, 뭐 그리고 친구들은 아직도, 그때도 그렇지만 뭐 지금도 강남 사는 친구들이 거의 태반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비교할 대상의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거를 또 이겨내는 거는 저의, 뭐 제가 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 뭐 월급이 몇 배를 벌어서 뭐 월급만큼 뭐 얼마만큼 벌어서 퇴사를 해서 뭐 나만의 시간적 자유를 얻겠다, 그런 것도 진짜 사치였어요. 사치. 그냥 그때는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 자체도 완전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예. 밑바닥까지 경제적으로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딨고, 사실 가족들이랑 여행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예. 제가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월급 2배 만들고 다수 부동산 생기고, 아파트도 있고, 제가 뭐 빌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부도 난 것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해서 이제 신용등급 1등급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족들이랑 그냥 국내 여행에 어디 가는 것도 사치였는데, 한 2년 정도 어떻게 바닥바닥 제가 막 열심히 하니까 좀 그나마 돼서 한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또 했던 게, 그 아버지 생신 때 그 강남에서 제가 이제 그 살 때 되게 그 좋은 고깃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뭐 미슐랭 가이드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고깃집인데, 저는 거기를 이제 한 30년 전부터 원래 갔었어요. 예. 원래부터 유명한 집이어서. 근데 그런 집을 이제 갔죠. 돈을 벌고 아버지 생신 때 제가 가서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이제 가족끼리, 그때 아마 여수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차가 없어가지고 차 렌탈 해가지고 차 렌트 해가지고 그렇게 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저는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간절하시다. 그러면 고민할 시간조차도 사칩니다. 예. 이게 진짜 될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배운다고 하면은 이 수업을 들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시간이라도 있으시면은 저는 굉장히 상황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나는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고 뭐 보통 행동들을 잘 안 하시죠. 예,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누구는 또 돈을 잘 벌고 있지만은 뭐 내가 알면 끝물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고 어느 정도 틀린 말도 있지만은 뭐든지 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이거를 해야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저도 당연히 듭니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 생각을 해요. 예전엔 내가 어떻게 이 행동을 할 수 있었지? 예,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얘기 듣는 중에 하나가 뭐 나이가 많아서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고모 78세신데 에어비앤비 호스트세요. 예. 그래서 저는 기준은 저희 고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고모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얘기를 듣겠지만은 저희 고모보다 연배가 적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78세 고모도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고 있고 저에게도 얼마 전에 연락 와서 다른 거 뭐 좀 할 거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78세이신 분도 이렇게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는 분도 저한테 와서 뭐 노후 얘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데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더 좋아질 거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금방 가는 시간을 잡으려면은 그냥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간절하면 고민하는 시간도 사치예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떤 뭐 목표가 있긴 있지만은 그 목표를 막 너무 단기간 안에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언젠가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단기간에 되면 좋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단기간에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오히려 되게 오래 걸렸던 케이스거든요. 심지어 이 유튜브조차도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서도 지금 5천 명 되는데 1년 3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뭐 3개월 만에 10,000명 되시는 분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사람마다 각자의 역량도 있고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만 앞으로 할 겁니다. 정말 간절하시면 행동을 하세요. 네, 행동을 하셔서 나중에 행동하시는 걸로 저에게 말씀도 해주세요. 예. 그 간절하다는 표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건데, 행동도 안 하시고 그냥 고민만 하시고 뭐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막 이 얘기 하시는데 저는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저는 78세 고모도 이제 에어비앤비 호스트도 하시고 하니까 그분보다 연배가 많으신 거 아니면 저는 뭐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저한테. 네. 제가 정말 많은 분들도 봤고 뭐 젊으신 분들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봤지만은 뭐든지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예, 저도 라이브를 이제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매일 올리고 있지만은 이런 루틴을 저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간절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라면은 행동을 하셔서 뭐 잘 되든 잘 안 되든 소액으로 하셔서 그런 노력하고 있는 거를 또 서로 그러니까 저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하면은 저는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꼼수 부리지 마시고 그냥 진득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하시고요. 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